점수 잡는 hackers. 문제는 다 풀었는데 서머리를 좀 해드리면 which랑 what 의문사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의도가 바뀔 때가 있었죠. A or B라든가 what about A라든가 그러니까 뭐 A랑 B 중에 고르게 한다거나 혹은 what about A, A에 대한 사실 확인을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이럴 때 말고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못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해석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는 저희가 다 풀었는데 사실 오늘 강의가 제 70강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도 중요했지만 what, which 의문사 의문문도 중요했지만 오늘 뭘 공부하실 거냐면 리뷰하는 방법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문제 풀고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전략을 배우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고 실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리뷰하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뷰하는 방식을 반드시 이해해주고 따라주셔야 돼요. 쭉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되게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봐왔겠어요? 탭스라는 시험이 절대 쉽지 않아요. 믿었다가 자기의 성실함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시험이 탭스예요. 절대 성실하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랑 다른 정말 힘든 시험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리뷰하는 방법을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 채점하시고요. 일단 요거 하시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딱히 공부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뭐 하시냐면 스크립트를 여러분 교재 구매하신 거에 스크립트 있잖아요. 스크립트 읽으시면서 모르는 어휘 암기하고 문장 구조 여러분이 문법적으로 몰랐던 것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공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점수 올라가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냐면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운동하기 전에 워밍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할 건데 훈련하기 전에 이걸 하셔야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밍업이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냐면 문제 풀고 강의 듣고 어휘 암기하고 스크립트 보면서 문장 구조 이해한 다음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하시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4번 훈련을 쭉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한 번만 제가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열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쐐기를 박아드릴게요. 아무리 많이 여러분이 음원을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도 여러분의 AC 능력은 거의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들어요.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나서 어휘 암기하고 문장 구조 파악한 다음에 듣잖아요. 점점 잘 들려요. 내용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내용이 바뀌고 문장 구조 바뀌면 또 안 들려요. 직청직해가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강에서 제가 끝날 때 쉐도잉, 에코잉 가르쳐드렸죠. 쉐도잉과 에코잉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직청직해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절대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훈련을 할 건데 설명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스크립트를 소리내서 읽는 거. 스크립트를 그냥 꺼내서요. 소리내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걸 많이 하시면 되는데 고려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연음으로만 읽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 단어씩 여러분이 끊어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무조건 연음으로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연음으로만 읽으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음은 한국말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한국말, 영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연음이 다 똑같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한국말은 되게 어려워요. 영어는 되게 쉬워요. 한국말은 음절별로 연음이 생기는데 영어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연음을. 연음을 안 쓰면 우리가 연음을이라고 읽죠. 근데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리 빨리 읽어봤자 연음을.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까요? 얼굴 망가지면서. 연음을.
이 정도에 연음을. 이게 최대한 빠른 거예요. 연음 없으면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연음을 여러분이 응용해 보잖아요. 보세요. 여, 느, 물. 읽어보세요. 기가 막혀요. 연음을 되는 거예요. 연음이 생기는 순간 연음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영어도 똑같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Rip it all out. 여러분, rip은 뜯다란 뜻인데 rip it all out. 다 뜯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발음 제일 좋은 아나운서도 연음 없이 못 읽어요. 예를 들어서 rip it all out. 어떻게 빨리 읽겠어요? rip it all out. 연음을. 이거랑 똑같죠. 반면에 여러분이 연음을 섞어주시면 단어와 단어 사이에 rip it이 아니라 repeat. repeat all이 아니라 repeat all out.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repeat all out.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연음을 repeat all out. 이 두 개가 연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이 혀가 편해지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연음은 이상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읽기 편하면 그냥 무조건 그게 연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무조건 연음을 고려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늦었지만. 사실은 이게 원래 돼 있어야 여러분이 연음을 쉽게 읽으면서 빨리빨리 익힐 건데 많은 분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발음이 엄청 안 좋았는데 보통은 그럴걸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읽는 거 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뭐 17번 일어나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요. 장원 한번 읽어봐. 그럼 딱 읽어보면 발음을 멋있게 할 수가 없어. 왠지 아시죠? 뭐랄까 그 선생님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학생으로서의 동질감을 유지하려면 일부러 발음이 안 좋아야 돼. 단어 하나하나 그냥 빡빡 발음하면서 약간 반항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 아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는 발음이 안 좋아야 난 학생이고 나는 선생 쪽에 안 들어가 있어. 우린 친구야. 이런 느낌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멋있게 발음 못해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그래요. 멋있게 발음하면 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연음을 잘 못 들어요. 대부분의 성인들이 연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연음을 읽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셔야 돼요.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연음을 무조건 고려하면서 읽어주신다. 두 번째는 상상의 상대를 두고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처럼 읽는 건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상상의 상대를 두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듯이 읽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이해하면서 읽은 건데 이해하면서 읽으면 잘 안 늘어요. 누구를 이해시키셔야 돼요. 약간 오버하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상상의 상대를 두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듯이 읽는다.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요. 누구를 이해시키면서 읽으셔야 여러분이 끊어 읽기가 늘면서 의미 단위로 듣는 게 느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자꾸 듣기 연습을 하시는데 듣기 연습한다고 듣기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소리내서 잘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제 이메일 주소가 그 해커스 어건 사이트에 있을 건데 여러분 저 한번 실험하고 싶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스크립트 아무거나 꺼내서 파트 4가 좋겠어요. 기니까 파트 4 스크립트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녹음기로 녹음하세요. 저한테 이메일로 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AC 점수를 맞출게요. 진짜요. 뭐 257점 이런 건 못 맞추겠지만 몇 점대에 해당하는지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딱 들으면 압니다. 발음 안 좋잖아요. 여러분이 읽은 걸 제가 들었는데 연음이 안 좋으면 발음이 안 좋으면 청해를 잘할 수 없어요. 청해는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음이 안 좋으면 청해를 잘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발음은 괜찮은데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집중해서 들어도. 무슨 말이냐면 의미 단위로 끊어읽기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듣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발음으로 누구를 잘 이해시키면서 읽는 연습을 하시면 AC가 엄청나게 빨리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크립트 읽는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것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들리냐? 첫 번째는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없어요. 이 4번 작업을 했으면 무조건 다 들려요. 심지어 어떤 사람 스크립트가 외워지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확인하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전략을 활용하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전략이 점점 쌓아져 나가실 건데 그 전략을 활용하면서 실제 문제 풀듯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번 강의 때 배웠던 쉐도잉과 에코잉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어를 잘하는 순서에 따라서 영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봐도 난 영어 잘한다. 그런 분들은 에코잉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지금 조금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쉐도잉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나는 좀 많이 미흡하다 하시면 스크립트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면 돼요. 제가 점수로 딱 나눠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 하셔야 되는데 상대적인 비중을 자기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여러분이 스스로 연습하면서 내가 뭘 많이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리뷰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제가 설명은 쭉 드렸는데 아마 의문이 두 가지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숙제를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를 듣고 단어를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이 조금씩 나가도 괜찮아요. 심지어 하루에 5문제만 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절대 능력이 개선되지 않아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숙제 반밖에 안 봐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가용 시간이 예를 들어 몇 시간이다? 한 2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이 리뷰하는 방법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몇 문제를 보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확하게 리뷰하는 방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문제 풀고 리뷰하고 한 문제 단위로 리뷰해야 되나 혹은 뭐 5문제 단위로 리뷰해야 되나 이런 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리뷰하는 게 좋고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한 문제씩 끊어서 하시는 게 좋은데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몇 문제 단위로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좀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개수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